네, 나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이준석 대표가 한참 이것저것 말을 쏟아냈는데 오늘 또 한 인터뷰에서 말을 쏟아냈고요. 오늘 저녁에는 뉴스룸에서도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얘기입니다. 첫 주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 여기서 굳이 XS를 저희가 표현하지 않아도 뭐 예상은 되는 라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이 XS, 저 XX라고 했다는 주장에 관련해서 좀 더 해설을 붙였는데요. 오늘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결국은 하지만 앞뒤가 다르면 그냥 곤란합니다. 앞뒤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그러면은 들은 평가는 이거 아닙니까?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 그리고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겁니까? 하세요. 예, 이준석 대표가 여러 말을 해서 하나씩 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13일 말이 이준석 대표가 간만에 입을 연 것이고요. 오늘은 그 해설본을 본인이 쭉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본인의 생각이죠. 예. 제가 어디서부터 그 얘기를 알고 있느냐. 제 생각을 보면, 제 기억에 의하면 예. 처음부터 누구의 원인 이런 것보다도 일단 입당 과정의 문제, 작년 그 7월 30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의 문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보면 4월 7일 날 발언이 있어요. 그날이 4.7 재보궐선거 하는 날인데 작년 3월 4일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하고 나서 정치를 할지 말지 자명하던 기간이었는데 대선판을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분은 대선판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그렇게 우호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때부터. 감정이 켜켜이 쌓였다. 제가 윤 볼 대통령 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있고 예. 또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이제 당대표인데 6월에 이제 당대표가 됐잖아요. 대선 열차 출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대꾸도 없었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면서 기싸움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과정이 경선, 본선 또 당선 후 이렇게 지나오면서 좀 많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3일에 기자회견도 그렇고 오늘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 참 저희 당 입장에서는 대표까지 지낸 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참 난감합니다. 예. 일단 저는 난감하진 않고요. 윤희석 대변인 입장에서 난감한데 네. 그럼 박원석 그 의원님은 토요일 기자회견이나 오늘 방송하는 걸 보니까 이른바 이제 잔도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길을 퇴로를 끊었다고 얘기하죠.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갈 길은 없다 생각하고 작심하고 어쨌든 윤핵관들과 또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표현도 처음 등장했는데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을 날린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근본적 궁극적 계획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철학 가치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민족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이고 예. 그다음에 계획 경제 그런 것에 친화적인 그런 정당이 아니고 좀 더 자유롭고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당의 근본부터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으나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그렇게 하려면 당장에 가처분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고 본인에 대한 수사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지금 여론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가 있긴 하지만 또 보수층 여론은 또 다르단 말이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본인이 구상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이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은 일단 내가 피투성이라도 싸우겠다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분노하는 그런 대목도 있을 거라고 보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기자회견 때 눈물의 의미가 뭐냐? 뭐 일단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거죠. 야당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당 밖에서 발생한 어떤 외적 그런 요인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개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개판이 됐어요. 더 이상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개판이 됐는데 국정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바닥이고 또 이른바 이제 윤핵관 더하기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분들은 이 상황을 수습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만회할 만한 역량은 없어 보이고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결자 해지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당사자는 윤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경축사 내용을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8월 17일 날이 이제 취임 3개월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어떤 국정 기조전환과 쇄신의 면모를 보여줬냐, 그걸로 이준석이라는 리스크를 덮느냐, 예. 아니면 이 리스크가 계속 노출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과 싸우다 야당과 싸우기는커녕 이준석과 싸우다가 국정 동력이 다 소진되느냐, 저는 뭐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일단 17일에 어떤 쇄신안을 내놔야 이 집권 여당의 내분, 갈등 이게 수습되냐, 이 부분은 좀 뒤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은 100년 만에 나올 당대표다라고 저희도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는 또 이 XX 저 XX라고 했다라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앞뒤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말은 다른 맥락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예. 붙이면 좀 어색해지죠. 그렇게 붙이면 사실 못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엊그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것이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의.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가치, 그 전까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아름아름 운영했던 이 보수 정당이 이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구체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국민들의 호소력 있는 국정 아젠다를 가지고 와야 된다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한 예.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노선 투쟁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 노선 투쟁에는 동참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결국 방식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거친 언어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는 그것이 거친 언어가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맵게 느껴졌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말이. 근데 원래 이제 그 맵다라는 기준이 저같이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은 동네 떡볶이를 먹어도 매운 거고 예. 누구는 캡사이신을 들이부어도 맵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캡사이신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맵게 느껴졌는데 아마 다른 국민들께서도 꽤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맵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당의 대표는 늘 그렇게 분류가 되니까. 그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천금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말은 훨씬 더 정제되고 훨씬 더 차분하고 거기에 예. 감정이 빠진 상태에서 전달을 해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훨씬 더 냉정하게 이준석 대표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과 그다음에 내용과 거기에 대한 지향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지만 그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오래 봐놓고 그러면 이준석이 아니죠. DNA 토요일 날 기자회견 같은 면모야 이준석, 그야말로 이준석이죠. 제가 이준석 살아온 대표를 DNA다라는 말씀이죠. 이준석 대표를 오래 봐왔던 것은 방송 패널이었고 동시에 전 최고위원 내지는 최고위원일 때 봤고 지금은 대표였고 그러니까 대표가 끝난 이후에 지금 이 어떤 전직 여당 대표잖아요. 이때와 이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패널로서는 매운맛을 쏴도 되죠.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정말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정치적인 왼수 관계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이런 수준의 정치적인 왼수 관계로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정치적으로는 뭐 5월 동주 이런 게 훨씬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어도 사실 한 배를 타 있으면 뭔가 이 파고를 같이 좀 헤쳐 나가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훨씬 일반적인 일인데 지금의 이런 어떤 대통령과 이 집권여당 대표의 진흙탕 이 싸움의 관계는
정말로 상식적으로는 거의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감정적인 수준까지 지금 치달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치적인 판단과 이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예전에 보면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갈등 대표적인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대표와의 갈등이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언사 표현들을 보면 그때보다 더 일단 과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비대위원장을 나중에 했죠. 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풍운동이라는 거, 초선이나 이렇게 젊은 의원분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당의 어떤 쇄신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지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4월 7일, 작년 4월 7일 첫 발언에 윤 대통령은 대선판을 버틸 재간이 없다라고 제가 순화한 거예요. 사실은 재산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자산 이런 게 없다는 아니요, 재산이 없다는 얘기, 돈이 없어서 입당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 맞죠? 무소속으로 혼자 하기에는 누가 그걸 감당을 하겠어? 근데 그 말은 듣고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그 발언의 어떤 뉘앙스, 그 어법, 그 은유, 그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뛰어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게 들리는 거죠. 일단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을 너무 많이 쌓아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 이제 저는 국민의힘의 윤핵관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의 좀 나이 드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른바 싸가지론으로 이준석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절대 이준석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언제는 이준석이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당대표가 달라졌다 그래서 당대표가 됐다 그래서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이 말하고 있는 바, 이준석이 얘기하고 있는 보수 정당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이른바 윤핵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어떤 이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 그리고 뭐 거친 얘기를 하냐. 뭐 이 XX 저 XX. 아니 까놓고 얘기하면요. 이 XX 저 XX에 의해서 안 들은 분이 있어요? 돌려서라도 다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사석에서 한다는 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한 지 만 48시간이 지났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고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를 못해요. 했으니까. 그걸 다 전해 들어서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EXX, JXX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저희도 전해서 들었어요. 예. 저도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사석에선 그런다더라. 안 들은 분 있냐고요. 언론도 다 알고 있는 바고 부인 못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듣고 살았냐는 말씀 아니 처음에 그러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저희가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면서 그런 얘기를 쓴다는 걸 우리도 전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예. 사실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무도 지금 부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정치 경험이 없고 좀 거칠긴 하지만 대인배고 통이 클 것 같다 이런 이미지는 끝난 겁니다. 윤 대통령의. 근데 이 상황에서 여전히 그 개고기 붙잡고서 어떻게 사람한테 개고기라고 지칭할 수 있냐. 이 반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윤핵관이나 국민의힘이 한심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거친 표현 얘기를 하셨는데요. 13일 날 그 문제가 있던 개고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선당우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우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썼던 얘기입니다. 정치에 미숙함은 있을지 모르나 결코 개고기 비유로 비하될 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을 너무 세게 했다. 이건 너무 거친 표현이다.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추가 해석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질의응답 들어왔을 때 예. 제가 대통령이 그러면 개고기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아니다. 개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팔았던 모든 가치와 그리고 어떤 지향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약간 저도 13일 날 인터뷰를 보다가 이 표는 좀 센 거 아니야? 그냥 듣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지칭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해석에서는 그냥 표리부동과 양두구육의 말 그대로 그걸 의미하는 바였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표리부동이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 예.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전할 때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는 것과 표리부동이 하는 것과 결국 지향점은 같지만 그 농도가 좀 다르잖아요. 예. 거친 정도가 좀 다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의 지향점은 명확하고 저는 그 지향점이 우리 보수정당에서 일어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에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더 잘해내려면 표현에 있어서 훨씬 더 정제되었고 훨씬 더 무겁고 정말 천금 같은 말 한마디가 사실은 더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같은 표현이라면 그 양두구육보다는 표리부동이 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오해도 불릴 필요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표리부동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 근데 같은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고기 팔았다는 거는 뭐 쉬운 말로 해서는 사기쳤다는 거고 표리부동하는 건 다르다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사실 뉘앙스가 다르죠. 이거 뭐 원래 양고기인 척하고 다른 거 팔았다는 거잖아요. 좀 더 표리 저는 사기라고 양쪽은 해석하는 좀 게 더, 맞는 예. 거고 실제로 물론 오늘은 조금 뭐 약간 오히려 이렇게 이미 목적한 바를 이준석 대표가 이 개고기 팔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목적한 바를 이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개고기 팔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 이준석 실제로 대표가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준석 대표가 쏟아내는 이 많은 말들을 국어시험 보듯이 하나하나 줄쳐가지고 이 의미가 뭐고 해석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저희한테 좋은 것도 없고. 예.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날 많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뭐 이해하는 바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요. 왜 없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옳은 말을 많이 해왔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또 당원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허물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참 의문이었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본인의 입으로 해명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론 보도로 알지 못했던 진짜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만한 그 화려한 언변으로 뭔가를 우리한테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었다.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럼 예를 들어 7억 각서에 관한 부분은 자기는 몰랐다고 그냥 퉁칠 게 아니라 전후 사정을 잘 설명을 하고 뭔가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맞지 않았나. 그걸 언론에서 좀 물어봐 주셨으면. 예, 저희가 마침 쭉 흐른 대로인데 뒤에 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준비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아니 본인한테 직접 여쭤봐 달라고요. 직접이요? 예. 출연하신다면서요. 오늘 제가 그쪽 제작진에게 의견 전달을 네. 하겠습니다. 저는 개고기는 좀 시각이 달라서 그런지 개고기 이런 발언은 저는 그냥 뭐 흘려 들었습니다. 그냥 비유겠거니. 늘 그런 사자성어 이런 비유를 자주 하니까 그보다 제가 더 훨씬 의미 깊게 세게 들은 말은 북송 어민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사건을 두고 북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런 걸로 지지율 회복 안 된다. 그동안의 보수 정당이 보이는 모습하고 굉장히 다를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어쨌든 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근데 그걸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 부품 공작이다. 이런 걸로 보수가 더 이상 이 정치적으로 연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사실은 그보다 센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역시 앞서 말하는 노선 같은. 예, 그리고 낡은 보수의 면모를 뭐 전체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거,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중에 민족주의적이지 않은 정치 세력이 어디 있어요? 얼마간 다 민족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파시즘적이고 그리고 이 계획 경제에 익숙한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센 말들이거든요. 저는 가치나 노선에서 측면에서 보면 개고기 이런 표현보다 이게 훨씬 센 말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그러니까 오늘 8.15 경축사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거기 보면 윤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유, 뭐 인권. 이준석 대표하고 외형적인 노선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뭐 죽도록 싸우고 있어요. 그게 뭐 노선은 같지만 성향이 안 맞아서인지 스타일이 안 맞아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른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분들이 그러면 이준석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보수 정당을 윤석열 정권의 보수 정당을 혹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걸로 싸움이 돼야 이게 싸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싸가지가 없다. 이런 걸로는 저는 이준석의 싸움의 기술을 못 넘어선다고 봐요. 저도 오늘- 거기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두구육 얘기를 해서 제가 양두구육 뭐 표현의 방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에 가장 저는 진정성이 느껴졌던 포인트는 바로 윤핵관들이 그 강북 지역 출마해라 그 역이었거든요. 제가 그 마침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봉갑 위원장으로서 도봉갑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그 말이 얼만큼 진심인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있는 노원병 지역구랑 제가 있는 도봉갑 지역과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지역 이슈도 겹치고, 그러니까 민심이 가장 비슷한 그 환경이에요. 이준석 대표나 저나. 근데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 지금까지 이른바 우리가 뭐 북풍이라고 표현하셨지만은 이런 북송 어민 사건이라든지 그간의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이나 국민의힘에서 보여왔던 태도들이 과연 그 강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심을 어떤 식으로 흔들었는지를 보게 되면 사실 이준석 대표의 그 윤핵관 강북 출마 정말 진심이었다고 저는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윤핵관들에게 이준석 대표랑 같은 메시지를 내고 싶은데 정말로 강북의 민심을 한번 들어보시라. 그 얘기를 저는 진짜로 해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넘어선 미래통합당에서 치러졌던 그 선거였고 역대 최악의 선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당선된 분들은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면 당선이 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그 개혁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최적화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 수도권 얘기가 엄청나게 따갑게 들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뭐 포인트에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갑 아직 당협위원장이 아니시죠? 공천도 못 받고 잘렸잖아요. 너무 강동갑 아픈 기억을 민심과 자꾸. 도봉갑 민심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저희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거기도 예,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또 개국이 얘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TK나 PK로 윤핵관들을 강북이나 강동으로 그러게요. 저는 아니, 저희 지켜야 지역을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리 있는 분들이 아, 예, 저 훌륭한 분들이에요. 윤핵관들 도봉으로 못 오게 할 겁니다. 예.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른바 윤핵관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따르는 윤핵관 호소인들이 올 데가 없네요. 자리를 지금 다들 지키고 계셔가지고. 저는 뭐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개고기가 그 개고기가 아닌데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고기 하면서 개고기가 이른바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개고기를 생각하지 마로 되고 있다라고 또 한번 꼬집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윤석 대변인님이 언급하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뭘 잘못한 게 없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유튜브 댓글 저희가 이벤트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 현안 오늘 주로 이준석 대표 얘기를 다룰 텐데요. 시청자분들의 생각 또 저희 패널들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글 선정해 소개하고 또 그중에 무작위로 두 분에게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벌써 9,600명이 지금 동시 접촉사인데 10,000명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11,000명에 도달하면 저희가 또 그때 바로 11,000명에 보여서 일단 눈에 띄는 댓글로 2개의 또 숫자에 따라서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 막말을 쏟아내면서 때를 쓰는 모습이 보기에 참 딱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홍준표 시장의 비판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일단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있는 그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왕따 피해자가 있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 왕따 당한 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거 이거 절대 금기되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홍준표 시장이죠. 지금 홍준표 시장이 때를 쓰는 모습이다, 막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가 뭐라고 하는 것을 왜 네 탓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프레임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온 얘기가 앞서 윤희석 대변인님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처음에 문제를 일으켰는 부분에서 왜 언급이 없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왕따 호소인이 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왕따 호소인. 네, 이거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에 조금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수십만이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 동접자가 수십만이더라고요. 다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하나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나 라는 관심으로 사실 국민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우리 당의
보수적인 노선 변경과 그런 어떤 윤핵관들의 그런 험지 출마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제된 언어로 하면 이게 맥락에 맞았을까요? 아마 뭐지 이게? 이런 황당한 기자회견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왜 하지? 예. 라고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었어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격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네, 저희가 굳이 뭐 이런 어떤 그 보수적인 여러 가지 노선, 이 보수 정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붙일 뿐이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이 기자회견을 전 국민이 굉장히 관심 있게 모든 언론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세게 욕하나에 대한 관심사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지켜봤던 거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 자기 원래 방식대로 그 뭔가 요구와 수요에 맞는 가장 적절한 화법을 구사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아니에요? 장철민 의원님의 생각이 약간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윤 대통령을 세게 비판하나 생각이 좀 아니, 근데, 반영된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반성이 들긴 해요. 이게 자꾸 제가 그런 걸 바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싸웠으면 좋겠다. 예. 더 거친. 민주당에서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진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예. 저도 진짜 그런 반성이 최근에 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사회자 입장에서 네. 중립적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참담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당에서 공천에서 한 분이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당대표인데 이 와중에서 막 거친 말이 오가고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앞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그리고 또 오늘 라디오 나와서 또 그렇게 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얘기한 게 사실 굉장히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 갈래를 따자면 본인 얘기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안 했냐라는 얘기를 제가 꺼낸 겁니다. 예. 그 오늘 방송에서도 그런 질문을 진행자가 했는데 형사적인 결론이 나면 그에 대해서 또 별도의 기자회견이 됐든 뭐 자기 설명의 기회를 갖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그냥 입 다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당대표 입장에서 징계를 먹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맞죠. 이제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구구절절히 지금 그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명, 해명 이런 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안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징계 받아서 조용히 당원들 만나면서 이 유랑 정치하고 있었는데 돌면서. 근데 그랬던 과정에서 문자 공개된 것 이외에 비상 상황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문자가 공개되니까 그에 대해서 해명하고 누구라도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찍어내기로 바로 들어가더라. 의도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설명은 객관적인 관객들이 보기에, 관철자들이 보기에 이준석 말이 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물론 자숙의 표현을 하거나 자성의 표현을 하거나 이런 건 안 했어요. 6개월 징계 받고 나서. 그러나 어쨌든 입을 그 순간 다물고 언론에서도 사라지고 지역에 가서 당원들 만나고 자기 말로는 뭐 책 쓰고 이랬다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들키지 말아야 될 걸 들키니까 갑자기 돌아서서 강공을 한 건 윤핵관들과 윤 대통령 아니냐라는 어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이 제3자들이 보기에도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한테 너 왜 네가 이런 어떤 구설에 휘말리고 문제를 야기해서 징계받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냐.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빠진 기자회견은 남 탓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호소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비판받을 지점이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과거 본인도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약간 비속어를 쓰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찬성 시사평론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준석은 안철수 그 XX라는 욕한 사실이 알려지고서도 사석에서 한 말이라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은 얘기했었다라는데요.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안철수는 비읍시을 그랬으면은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죄송해야겠죠. 그런데 뭐 정확히 제가 했던 표현은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하면은 비읍시을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고 저는 이번에 체리 따봉과 같이 뒷담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앞담화였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태도는 항상 일관됩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예, 일단 뭐 윤석열 대표는 앞서 이제 우리가 XX라고 했던 표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거친 표현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표리부동 앞에서는 100년 만에 나올 대표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고요. 본인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했던 말은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참 궤변에 가까워요. 예, 표현이 일관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건 일부분은 그는 일부분은 논리적으로 통하죠. 내가 적어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안철수라는 큰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 직접 지칭하진 않았다고 본인은 주장하죠. 안철수 대표는 뭐뭐야라고 한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하면 뭐뭐가 되는 거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 단어를 언급했다는 거, 그 단어와 안철수 대표가 연관되는 것만으로도 예. 사람들은 감정선이 딱 걸려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가는지. 아니, 뭐 예. 다를 수는 있죠. 이 뒷담화와 대놓고 조롱하는 거는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올바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니까 당연히 둘 다 전혀 올바르지 않은 이 태도와 언행이었던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이제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까지 희화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잔재주고 잔기술인데 이준석 대표 그렇잖아요. 원래 얘기하는 방식이. 그리고 일종의 이제 언어 파괴자이기도 한데요. 본인이 다원성을 얘기하고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가치들은 어떤 공존의 미덕과 또 상호 인정과 상호 존중과 환대 이제 이런 것에 기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의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나 인권과 다원성이라는 거는 갈라치기입니다. 세대를 갈라치고 그다음에 젠더를 갈라치고 공정을 갈라치고 끊임없는 갈라치기, 때로는 배제, 때로는 혐오 이런 거에 기반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가치와 또 그런 가치를 자기가 주장하는 방식의 괴리에 대해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현란한 이런 어떤 프레임과 언어를 통해서 포장을 하는데 문제는 윤핵관들이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면서 싸움을 벌려놔가지고 뒷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겨먹질 못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연 쇄신책을 어떻게 내야 되냐. 지금 사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그것도 정권 석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큰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제 일단 유승민 의원과 혹시 연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진다면 예, 예. 후보군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은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그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유승민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 일단 윤석 대표는 전당대회가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로 추정이 되는데 윤핵관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12월쯤에 전당대회 공고가 나서 본인은 출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월 6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본인에 대한 지지층이 생각하는 후보가 따로 있을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전혀 상상을 못 하겠고 이렇게 이게 정약적으로 끊어가지고 12월에 하면은 내가 못 나가니까 어떻게 되고 1월 이후에 하게 되면 내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나가고 아니면 내가 누구를 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 해결에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당 안에 있다면 본인이 탈당하지 않고 계속 당 안에서 계속 정치활동을 하리라고 예상을 한다면 결국은 품어야 된다. 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품는 건 대통령이 제가 주체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품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해법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누구와 연대해서 무슨 밖에서 장외에서 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집권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정부가 어떻게
국정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원하는 대표가 저는 유승민 대표 같은데요. 제 생각은. 저는 뭐 비슷하게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그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여론조사가 쿠키뉴스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 그게 그 1위가 유승민 전 대표고 2위가 이준석 대표고 3위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여론조사였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합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예.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윤핵관들의 그 갈등, 그다음에 약간 당원 당규를 우회하면서 비상대책을 띄웠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 아주 인싸들을 상징하는 그 분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보수 중도층으로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약간의 보수 중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라고 예. 한다 그러면 이들의 포션 자체가 커졌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선을 그었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대표는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바라기는 뭐 유승민 대표였으면 좋기긴 했는데 그 단순한 산술합계가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 아마 판단들이 훨씬 복잡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도 오늘은 선을 그었지 않나라고 저는 읽히긴 했거든요. 정말로 지지층이 완전히 겹치고 그냥 조기 전당대회를 했는데 플러스 한 것만큼의 지지율로 예. 실제로 당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유승민 대표하고 바로 이제 정치적인 공조 같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전당대회 전략을 구상해야 될 텐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조차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 길을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구상 안에 지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딱 판단이 섰으면 오늘 예. 인터뷰처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른바 반윤 그룹이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틀은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나 이런 걸 투영해서 이제 내용을 만들어 가려고 할 텐데 현역 의원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차기 전당대회 향배가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다시 그 자리에 복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본인 스스로 예. 그걸 느끼고 있고. 그럼 이게 공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쉽사리 움직이기 싫고 쉽지 않고 또 게다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갔다. 때문에 아마 뭐 현역 의원들의 참여나 이런 걸 기대하지 않고 즉 차기 전당대회에서 뭔가 이게 반윤 세력, 이준석을 구심점으로 한 본인이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결집해서 뭘 해보겠다기보다는 당 안팎에 걸쳐서 일종의 이제 장애 정치 비슷한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지향을 중심으로 또 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그리고 국민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예. 뭔가 자기 세력화를 나름대로 해갈 텐데 이게 당장 차기 전당대회에서 그럼 이준석의 대체 카드로 뭐 유승민을 혹은 누구를 점 찍고 그걸 이제 당대표 당선시켜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형태의 세력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쭉 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또 눈여겨볼 만한 얘기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한편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공문을 봉답했고 일본 내각 인사들은 직접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픽 보시죠. 그날 밤 사당동에선 무슨 일이? 지난 11일 사당동의 한 시장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마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뒤풀이를 하다가 시민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투었던 상인은 건배, 나경원 하면서 30분, 1시간째 시끄럽게 해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했는데요. 나 전 의원은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돼 식당한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격려해주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만취한 남성이 뛰어들어와 막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진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사실 저희가 이거 나경원 전 의원이 갔던 사당동 음식점은 이제 직접 목격자들을 만나지부터 확인을 못했고 양쪽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양쪽이 주장이 엇갈리든 안 엇갈리든 간에 이거 지금 수해복구하러 나가서 뒤풀이 해가서 술 마신 거는 그냥 팩트인 거잖아요. 일단 건배 자체가 있었던 네, 건 그러니까 맞다는 이게 거죠? 저도 지역구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부적절하고 지역구가 사실 전 대전 동구. 대전 동구예요. 대전 동구입니다. 네. 강동갑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향을 우리 박성태 앵커가 사는 지역입니다. 예. 저희 건너편 아파트여서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자리를 갖고 거기에서 술을 마시면서 건배했던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무슨 민주당 지지자가 와서 난동을 부리고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일단 상황과 이 언행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수해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는 장소가 그런 저도 얘기가 짧게만 있습니다. 한마디 예. 하면 전날 오후에 문제의 전날 오후에 김성원 의원의 그 실언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언론이. 근데 그걸 보면서 저녁에 가서 수해 그 복구 지역 인근에서 뒤풀이를 하면서 건배사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저렇게 행동할지 지역구 정치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 측의 주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서 건배를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일단 썰픽을 해보고요. 이제 민주당 주제가 남았고요. 댓글로 영화 상품권 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00명일 때 동접자가 11,000명이 넘으면 영화 상품권 초창기에 이렇게 딱 11,000명 이거 쓰신 분 2명에게 영화 상품권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3,000명이 넘었습니다. 역시 뭐 고향을 대전 동구 그다음에 강동갑 도봉갑에서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000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예, 앞서 이제 그 상품권 또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오해피님 선거 기간 내내 당을 어지럽힌 당대표 대통령도 사람인데 사석 발언이 뭐가 문제냐라는 의견 줬고요. 하승성님은 본인이 이준석 걱정은 하지 말라니 그만하죠. 이건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김미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세 다니는 동안 뒤에서 왕따 당한 본인은 한이 맺혔겠죠라는 의견 줬습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 옛부터 어른들 말씀이 똑같으니까 싸운다 이런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줬습니다. 예, 영화표 관련돼서 양정곤님 전역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군대에서는 일단 줄 잘 서면 군 생활이 풀렸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영화표도 제 특기 살려서 줄 좀 서보려 합니다. 윤희석 실세님 영화표 달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윤희석 대변인 여기서 실세네. 앵커가 실세인데 저는 줄을 잘못 잘못했어, 줄을. 군생활 제가 알기로는 윤희석 대변인님이 나름 그 파평윤 씨를 공유하고 그 얘기였구나. 정권의 숨은 실세 중에 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러지 좀 프로그램의 실세는 마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영화표를 좀 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대통령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른자님, 윤석 대변인님 망사 양말 같은 정치인이 되어주십시오. 시원하게 대신 미끄러지지는 말고요. 망사 양말 신어도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된다면 강동구에서 사랑받으시겠죠? 라는 의견 주셨고요. 예. 예. 좋은 댓글이네요. 예. 예.
육회님은 재섭씨 윤핵관이 지역구 오거든 몸통 박치기로 저지하세요. 표 떨어집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일단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언급이 사실 많이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해요. 예, 1000명 관련해서 딸기 유자차 왕구님이 11,000명 돌파했을 때 11,000명 돌파했다. 나도 영화표 당첨돼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당첨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운입니다. 갑자기 11,000명이 돼서 댓글이 막 오면 저희가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걸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맹작가 픽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일 때 보이는 거. 보는 겁니다. 맹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한테 이렇게 내가 더 먼저 썼는데 왜 안 주냐? 저 욕하지 마시고 맹작가 픽입니다. 예. 둥이님, 오 11,000명이에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두 분 일단 11,000명 관련해서 영화 상품권 드리고요. 앞서 이제 그 댓글 주신 분들 또 드려야 되는데 전역하신 분, 뭐 윤희석 대변인이 실세는 아니지만 네. 하나 드리도록 예,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의견으로 둘이 싸운다라는 의견 똑같으니까 주셨던 싸운다. 똑같은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인데요. 강훈식 사퇴, 명대 박. 이제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2파전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강훈식 의원이 사퇴하면서 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춥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제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자세를 고추 세우고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당대표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께 맡기고 저는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거의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 아니냐 막 굳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강훈식 의원이 사퇴하면서 일단 2파전이 됐습니다. 먼저 여쭤보면 어대명이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흔들릴까요? 일단 강훈식 의원 쪽이었던 장철민 의원님은 별로 뭐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강훈식 의원이 사퇴를 한 이유가 상당한 한계를 느껴서 사퇴를 한 거니까요. 그 한계 상황이 바뀔 거냐, 뭐 좀 비관적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그 이 합동연설회가 있어서 끝나고 잠깐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당내의 상황 속에서 뭔가 약간 제3공간, 좀 새로운 대안의 길을 모색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당내에서 그게 단일화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그 박용진 의원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응원하고 있는 목소리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이제 끝까지 하는 거는 오히려 내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에 마음을 많이 기울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지금 당내에 상당히 뭔가 다양한 가능성의 공간들이 굉장히 질식해 있는 상황 자체는 확실하게 저도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그거를 극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대명을 흔드는 것보다 저한테는 훨씬 중요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3등 후보가 사퇴를 할 경우에는 2등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되는 지금 보면은 반 박용진 단일화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단일화를 하진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 어대명을 확대명으로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강훈식 의원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으나 그 이재명 의원의 생각으로 당이 유일 체계로 가는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리면 큰 영향 없다. 뭐 어대명이 됐든 확대명이 됐든 이 지금 선거 과정에 어떤 변수가 되긴 어렵고 다만 이제 어제까지는 강훈식 의원은 필수적으로 뛰었어야 되죠. 본인이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권 당원 경선도 나오기 전에 저조하다고 주저앉으면 선거에 출마한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소득은 있었을 거예요. 이번 어쨌든 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강훈식이라는 이름 석자를 전국의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렸고 차기 총선에 혹은 뭐 더 나가서 그 뒤에 선거에 어떤 충청권의 맹주가 한번 돼보겠다. 이제 이런 본인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대표 선거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 최고위원 선거에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나는
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권리당원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도 하시고 하실 텐데 예를 들면 강훈식 의원을 투표를 하든 박용진 의원을 투표를 하든 완전히 이제는 확대명으로 돼버렸으니까 그 최고위원 중에서 비명을 표방하는 사람한테 던질 표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비명을 표방한 이후에 간당간당해졌어요. 원래는 되게 압도적으로 가다가 이게 흐름이 조금 굉장히 좀 미묘하게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명 인사로서 고민정 의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렸는데 예. 오히려 그거는 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봐요. 투표장에 일단 근데 못 나가게 이런 하니까. 변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럼 강훈식 의원이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현재 권리당원인데 권리당원 투표율이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평균으로 37.7%입니다. 지난 2020년에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40%가 넘는 투표였는데 현재까지는 투표율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현재 전체 권리당원이 약 30%가 못 미쳐서가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권리당원 투표가 훨씬 많아서 이건 어떻게 혹시 아니, 변화가 이제 될 수도 있습니까? 호남 수도권이 최대 유권자 집단 아닙니까? 당원들이 제일 많은 데니까. 예. 호남 수도권 와봐야 이제 당원들 투표를 얼마 정도 할지 전체 투표율을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선거 양상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 루비처럼 그녀는 내게 자신 있는 말투로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말했어. 네, 휴가를 마치고 이성대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광복절에 썰어보는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단 한 번도 온건한 메시지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을 늘 냈었고요. 본인이 느꼈던 어떤 소외들이나 비판 이런 것들을 정말 사자후처럼 토해내지 않을까라는 게 자, 이준석의 사자성어, 사자후. 자, 가장 뜨거운 정치 뉴스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울분을 토해낸 기자회견. 앞서 다뤘지만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제 사자성어 중에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 설명 좀 그런 해주시죠. 뜻이었죠. 자,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60분 동안 격정 토론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양두구육이라는 그 사자성어 표현만 많이 부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 뭐 많이 기사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거 아니냐? 이 발언을 놓고 이제 시끌시끌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자성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네 글자 표현을 모두 골라보시오라고 한번 이준석 대표처럼 그 공직자 자격시험처럼 한번 시험을 내봤는데요. 자, 1번 선당우사, 뭐 당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죠. 자, 유사어로는 백의종군이 있습니다. 자, 양두구육, 아까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삼성간호,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여포를 좀 비하하는 뜻입니다. 체리따봉, 당랑거철. 자, 무엇인지 정답에 대해서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먼저 정답 올려주시는 분들, 저희도 영화 티켓, 자, 메가박스 티켓 대신 종이박스 티켓을 좀 주시는 거죠. 자, 강정 앵커, 정답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네, 모두 골라야 돼요. 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 기자회견을 봤기 때문에 사자성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하나씩 따져보면 선당우사, 말씀하신 대로 개인 이익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란 의미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봤던 것 같아요. 그 정답은 뭡니까 그래서? 1번은 정답이요? 들어갔다. 예, 정답. 5번 아닙니까? 자, 모두 고르려고 했는데 틀린 걸 고르면 안 돼요. 모두 고르라. 자, 이것만 정답. 빼고 다 예, 나오지 정답은 않았습니까? 예, 보여주시죠. 자, 정답은 5번을 제외한 네 가지를 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자, 강정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선당우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지난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선당후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비슷한 의미가 바로 백의종군을 했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비대위에서 지금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하자 선당후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자신한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자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표현을 쓴다. 그러면서 근본 없는 표현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이 선당후사라는 을씨년스러운 표현은 사자성어라도 되는 양 정치권에서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쓰였던 삼성간호보다도 훨씬 더 근본이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2004년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먼저 쓴 기록만 있을 뿐 그전에 사용되지도 않았던 용어 선당후소다. 맞습니까? 네, 일단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최초에 누가 사용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실하게 팩트체크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기사로만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요.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선공후사, 사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뜻에서 파생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선공후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선당후사, 개인의 이익보다 개인의 의견보다 당을 우선해야 된다는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치 이것은 북한의 어떤 전체주의와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선당 정치와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북한에서 쓰는 신조어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걸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개인 희생을 강요하는 선당후사란 말은 이 대표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자성어일 뿐이고, 동시에 이준석 대표로 대표되는 MZ 세대에게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그 세대에게도 좀 반하는 주장이다.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런 이제 주장인 것 해석을 해볼 같아요.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자 선당후사라는 표현을 비판했죠 이준석 대표가. 하지만 정작 본인도 과거에 선당후사와 비슷한 표현을 같은 의미로 몇 차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멀리는요 한 10여 년 전인데 2012년입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 시절입니다. 많이 젊었죠 사진을 보면. 자,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선 불출마 여부 뭐 이런 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선당후사 정신이 있다면 당의 흥행을 위해서 늦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평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가깝게는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8월인데 당대표 시절인데요. 당시에 그 부동산 문제에 연루된 뭐 의혹이 있는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을 요청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의 조치에 대해서 다소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 들어보신 것처럼 같은 말을 나는 했는데 괜찮고 상대방이 할 때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정치권에서 또 사자성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내로남불. 자,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로남불이 정말 사자성어인 줄 아시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자 퀴즈 문제 다시 돌아가 보면 체리따봉, 이것도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네 글자 표현인데 윤통이 이제 즐겨 쓴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 이모티콘으로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제 문자를 하면서 나온 게 또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자, 체리따봉 뭐 이미 여러 차례 그 언론에 나왔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다 확인됐는데 저 이모티콘입니다. 저 공식 명칭은 하체리, 텔레그램의 하체리인데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체리따봉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유명한 상황이고요. 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나는 체리따봉 받아본 적 없다. 윤 대통령 앞으로 만날 이유 없다. 뭐 좀 서운함이 좀 묻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체리따봉을 근데 누가 받느냐? 최근에 또 저희가 뉴스썰기에서 다뤘었죠. 뉴스썰기 다루지 않는 보도가 없습니다. 다 다뤘죠. 자, 장해찬 같은 청년 정치 그룹 중에 한 명이죠. 자, 체리따봉이라는 거는 윤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잘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잘하면 안 되고 엄청 잘해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체리따봉인데 이준석 대표는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서운함을 표시하는 거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저도 한번 옛날에 박성태 앵커에게 체리따봉 받은 거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박성태 앵커가 뉴스 썰기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하시라. 자, 내부 청소, 스튜디오 청소를 했더니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앵커님 뜻 받들어 썰전 라이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강지영과 함께라고 할 때 저렇게 체리따봉을 저도 받은 적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체리따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박성태 앵커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발해야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 어쨌든 토해낸 사자성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부정적 의미가 많은 게 특징인데 아까 문제 오답이었죠. 당랑거철, 이거 사자성어는 아무래도 이제 당랑권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사마귀가 수레 앞에 서 있다니까 힘을 이기지 못하는 상대를 가지고 싸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자기 힘이 없다는 걸 모르고 그냥 강자에게 대든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당랑거철 굳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자, 이준석 대표 이제 멈춰라, 그만해라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그 지금의 반격은 당랑거철에 불과하다. 자, 대의를 위해서 소를 버리라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좀 결별하고 이별 선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해석과 여론은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 기자회견 좀 보니까 위인설법이란 표현도 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꾼다 이런 뜻인데 이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좀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